첫째, 고독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어라. 받아들이는 방법을 안다면 고독은 소중한 선물이다. 우리는 자극과 산만함에 시달려 주변 세계를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마음의 끊임없는 수다에 너무 익숙해져 침묵과 고요함의 아름다움을 잊어버리고 있다. 고요한 곳을 찾아가 생각에 잠기고 모든 소리와 번잡함을 멀리한 곳에서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찾아라. 고독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장 깊은 욕망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 고독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세상의 소음과 단절하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허용하는 것이다. 고독은 성찰하고 우리의 삶과 목적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방해 없이 내면에 집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혼자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진정으로 직면할 수 있다. 고독 속에서 자신의 필멸성과 삶의 연약함을 마주할 것이며 이러한 성찰의 순간을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고독은 또한 창의력과 영감의 시간이 될 수 있다. 세상과 단절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새로운 생각과 관점에 자신을 개방할 수 있다. 타인의 기대에 대한 부담 없이 자신의 열정과 관심사를 당부할 수 있다. 삶의 소소한 즐거움, 자연의 아름다움, 좋은 책이나 음악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다. 저만의 공간에서 찾은 평화와 안식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가고 그 속에서 내면의 풍부함과 풍요로움을 찾게 된다. 하지만 고립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고독은 유익할 수 있지만 긴 시간의 고립은 외로움과 절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과 타인과의 의미 있는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고독과 사회 사이의 건강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 균형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침묵과 고요함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여 자신의 영혼의 깊이를 발견하라. 둘째,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인생의 정원에서 우리는 자신의 영혼의 꽃을 갖고 우리 안의 아름다움, 우리가 부리는 씨앗들을 친구 삼아야 한다. 타인에게 가깝게 기대어 버리면 그들의 그림자가 우리의 색깔을 가려 우리 꽃잎이 시들고 줄기가 굽어지며 우리 자신을 잃어버린 채로 간청할지도 모른다. 행복과 안녕을 위해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면 그 관계 속에서만 자신을 정의하기 시작하며 개성과 자아를 잃을 수 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개인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개인의 성장과 성취를 도모해야 한다. 이는 타인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거나 친밀한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자신의 필요와 욕구, 타인의 필요와 욕구 사이에서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라는 의미이다. 경계를 설정하고 필요할 때 거절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관심사와 취미를 추구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 또한 적당한 거리를 둔 관계에서는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고통과 실망을 피할 수 있다. 인간 행복의 두 가지 적은 고통과 지루함이다. 친구의 거절, 배신, 상실감으로 인한 고통,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데서 오는 지루함을 피할 수 있다. 물론 독립성과 사회적 연결성 사이에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은 의미와 성취감을 얻는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안녕과 행복은 우리 자신의 책임이며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돌봐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라. 셋째, 자신만의 풍요로운 내면을 갖고 오라.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부여받는다.
역사, 과학 등 특정 주제에 매료되어 그 분야를 공부하고 탐구할 수 있고, 그림 그리기, 음악 연주와 같이 더 발전시키고 싶은 재능이나 기술이 있을 수 있다. 관심사와 열정이 무엇이든 시간을 들여 깊이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취미에 손을 대거나 반감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몰입하여 우리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혼자인 시간, 관심과 열정을 담아놓은 나만의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를 느끼며 인생의 방향을 찾아가야 한다. 온 마음을 다해 추구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을 때 이는 목적의식과 방향성을 부여하여 우리가 주변 세계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관심사와 열정을 키우면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은 차원에서 소통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그 열정을 타인과 공유하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을 것이다. 물론 관심사와 열정을 키우는 것을 이유로 삶의 다른 중요한 측면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개인적인 추구와 타인과의 관계, 업무, 일상적인 책임 사이에서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균형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자유와 기회를 활용하여 삶의 의미와 목적, 성취감을 찾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풍요롭고 보람있는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라. 넷째, 자기 관리를 통해 행복감을 높여라. 한 뼘씩 쌓아 올린 우리의 털을 지킬 수 있도록 자기 관리를 통해 스스로를 돌볼 줄 알아야 한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라. 신체가 건강하면 정신적으로도 기분이 좋아져 생산성과 삶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다. 정신 건강을 위해 명상, 치료, 일기 쓰기를 실천하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보냄으로써 자신의 필요를 더 잘 이해하고 스트레스와 불안에 대처할 수 있다. 경계를 설정하고 필요할 때 거절하는 것도 자기관리의 일부이다. 사람은 사회적 책임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함정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며 자신의 필요와 웰빙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가치관이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일에 대해 거절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 결국 자기관리를 실천한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과 같은 동정심과 친절로 자신을 대하는 것이다. 자신을 돌볼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더 잘 돌볼 수 있고 주변 세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함으로써 우리는 혼자서도 기쁨, 의미, 목적이 가득한 삶을 만들 수 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찬양과 격려를 보내며 살아가라. 다섯째, 독립성을 유지하되 선별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라.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소중한 사람들과 진정성 있고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한 사람으로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미 있는 관계는 정서적인 지원과 소속감을 제공한다. 또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기꺼이 투자해야 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솔직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라. 벽을 쌓거나 꾸미는 모습 대신 자신의 취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진정성 있고 진솔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상대방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이를 통해 주변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개방적이고 정직한 태도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의 필요와 경계를 존중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우리는 관계 내에서 안정감과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의미 있는 관계는 마음의 향기로운 꽃이다. 물을 주고 양분을 주면 자라나 꽃잎을 펼치며 우리를 맞이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물을 주면 침수될 수 있고 양분이 부족하면 쇠잔할 수 있는 것이다. 여섯째, 배움에는 끝이 없다. 학습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찾는 방법이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지식과 기술은 어느새 옛것이 되고 끊임없는 배움은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여 삶에 대해 깊이 감사하게 하고 경험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 또한 비슷한 관심사와 열정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배움을 함께함으로써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배움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각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학습 방법을 찾고 새로운 학습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배우고 새로운 성취감과 목적을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 끊임없는 배움을 추구해야 한다. 학습은 삶의 끊임없는 탐구, 지식의 나무를 키우는 자세가 될 것이다. 호기심을 따라 떠나보라.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평생의 여정이 될 것이다. 일곱째, 현재의 순간을 받아들이고 현재를 살라.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첫 걸음이다. 현재의 순간을 받아들이려면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 주변 세상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에 감사하고 가장 단순한 것에서 기쁨을 찾고 모든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다고 과거를 무시하거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단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아 현재를 온전히 경험하고 즐기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의 순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마음 챙김과 자각의 감각도 키워야 한다. 우리는 판단하지 않고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것들이 왔다가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그 순간에 온전히 존재할 때 우리는 자신과 타인 그리고 주변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다. 일몰의 아름다움, 새들의 노래소리, 맛있는 음식의 맛에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가장 평범한 일에서도 기쁨과 만족을 찾을 수 있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우리를 현재에서 과거나 미래로 끌어당기는 세상에서 현재의 순간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 관리와 자기애의 근본적인 행동이다. 이는 우리가 살아있고 모든 순간이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지금 이 순간을 두 팔 벌려 받아들이고 감사와 기쁨, 경이로움으로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아가야 한다.